네,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쌀 관세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뭐 확인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쌀 관세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의원님들 하신 부분과 좀 중복이 되겠지만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현상유지 방안 있죠. 네. 지금 정부 측의 업무 보고서나 입장을 보면은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것이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한번 짧게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지난 94년에 6월 협상 때 이미 한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가 94년에도 우리가 그냥 그 의무 부담을 하면서 유예를 했고요. 2004년에 다시 유예할 때도 우리가 또 한 번 더 큰 예를 들면 부담을 하면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는 관세와 유예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왜 공식적으로 타진을 해보지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해봤나요?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죠? 근데 그게 명백히 안 되는 사실을 가지고 누가 좀 이 일을 제기한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판단이 지나치게 좀 있습니다. 주눅이 들고 좀 위축된 어떤 자세, 태도에서 나온 이런 뭐 어떤 결과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20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 이행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관세율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네. 대개 뭐 86년, 88년 너무 보고서 보면은 국내외 가격차를 토대로 계산한 관세 상당치에서 이제 개도국 최소감축률을 차감해서 정한다 그렇게 듣는데 이것이 뭐 또 협상해산물도 아니라는 아까 답변 말씀도 있었고 이렇게 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지금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예, 그 계산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예. 거기에 어떤 가격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좀 최소 얼마가 나오고 최대 얼마가 나옵니까? 이 계산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국내외 가격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인데 최소 얼마가 나오고 최대 얼마가 나옵니까? 그게 대략 말씀드리면 아까 연구자들이 그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게 대략 한 300에서 500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최소로는 300 관세 상당치가요? 그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만은 하여튼 예. 그 300에서 500 그 범위로 최고에서는 높게 잡으면 500 정도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뭐 결국 뭐 나중에 9월 달에 가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굳이 뭐 이것을 사전에 발표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농민들께서 판단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관세율이 되겠구나. 이 정도 된다면은 추가 수입을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관세화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만 발표를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세율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단순한 검증이지만 단순한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이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판단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뭐 300 내지 500 정도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200 정도로 결정이 최종 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랬을 때는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걸 300 내지 500을 기대해서 관세화 돼도 좋겠구나라고 나름대로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턱없이 못 미쳐가지고 200이 결정이 됐다.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뭐 이제 검증을 하거나 말씀하실 기회는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7월 중에 언제 이건 앞으로 부득이하게 관세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관세율은 최대한
높이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증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높이 설정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TPP라든지 어떤 종류의 FTA에서도 이것은 예외로 쌀은 지키겠습니다. 예, 이런 약속을 드리겠다는 그건 좀 이따 말씀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예. 거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제 검증을 종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WTO에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네. 근데 검증이 안 끝나면은 그래도 관세 완화는 시행된다라고 아까 업무보고가 보고서에 그렇습니다. 되어 있던데, 예, 예. 시행이 되면은 어떻게 쌀 수입은 하는 겁니까? 그래도 관세율이 결정이 안 된 관세율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400%를 냈다고 이렇게 했을 예. 때요.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안 될 겁니다. 400% 관세를 내고 수입을 하면은 수익가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증 종료가 끝날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관세화는 됐지만은 쌀 수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예상하기 어렵겠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MMA 물량 기존에 들어오던 것은 그대로 수입이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수입은 관세화를 아마도 통한 쌀 수입은 검증 종료가 될 때까지는 시행이 아니, 되지 그것 때문에 않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관세율 설정한 관세율 때문에 예. 추가적인 수입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실제 수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아까 MMA 물량 말고. 관세를 물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관세를 물면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400%를 가정해서 관세를 했을 때 400%를 물고 누가 그걸 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판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관세율이 확정이 안 된 상황. 확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것을 일단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산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 관세율을 나중에 정산하는 정산을 수입국 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까? 아니 제가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그랬어요. 예. 시행은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관세율이 확정이 안 됐는데 뭘 적용해서 쌀 수입을 할 거냐? 그 관계를 좀 나중에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그 바로 직전에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도 답했고 또 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했는데, FTA라든지 또 TPP 같은 데에서도 이 쌀에 대해서는 양어 제외를 계속 해나가겠다 약속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누가 어떻게 보장하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대외적인 경제 정책은 대외 경제 정책 장관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그 부분을 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이야 관세화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네. 또 농업인들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니까, FTA라든지 TPP에서는 전혀 이 양어 제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누가 지켜내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천명할 것이냐, 이 부분은 법률로라도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부 못 믿으면은. 그래서 법률까지보다 정부가 그 이야기한 공식적인 입장, 방침 그런데 이런 이제 것을 지금까지 밝히도록 우리 그렇게 정부가 우리 국민들, 농업인들한테 그 주어왔던 그런 불신, 참 믿음직스러우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동안 모습들을 비추었을 때 과연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둘려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 끝에 어떤 절차가 찾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근데 왜 법제처에서 왜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회신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죠? 그러니까 개정을 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이야기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하지만 이거 개정할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없다. 질의시 대상도 아니다, 예.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자료를 지금 안 내놓고 있는데, 법률회사라든지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내 건도 뭐 동일한 결론이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 자료를 좀 왜 제출을 안 해주죠?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 그 자료 제출은 오늘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 위원장님실에서 연락해서 저희들이 지금 막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자료를 잘 안 내주길래 뭔가 여기에 또 비밀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좀 그렇지는 그런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 자료를 좀 내줄 수 있는 것들은 그 내주시는 것이 불신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주홍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쌀산업 발전 대책 있잖아요. 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관세와 결정 이후에 국회 보고 농업인 추가 협의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존경하는 황주홍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는 9월 말쯤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관세와 여부 결정 이후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와 여부 결정 이전에 쌀산업 발전 대책은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내놔야지. 그러면은 관세와 여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관세화가 하게 되면은 쌀산업 대책이 이런 대책이 있고 또 관세화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쌀산업 대책은 또 다른 B라는 대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관세를 전제로 한 대책은 일반적인 쌀산업 대책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그때 말에 발표를 할 때에 대책을 같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7월 중에라도 저희들이 관세화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말씀을 드릴 기회에 그때의 대책의 큰 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후에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이후에 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관세화를 이렇게 해 가는데 만약에 관세화를 해 갈 때는 이런 쌀산업 대책이 있다라고 내놓으셔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농업인들이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제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터덕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쌀농사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이걸 일정 계획까지 포함해서 연도별로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그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것을 시행한다라든지 나와야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소득 안정장치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직불제를 손을 대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뭐 방법이 있나요? 뭐 직불제도 좀 손대고요. 그러니까 담리작 같은 것을 좀 더 직불금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그다음에 수입 보장 보험을 도입한다든지 이관계 대책을 내놓으실 때 네.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초농산물 수매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채용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채용을 못 한다면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규정 때문에 아니면 재원상의 이런 한계 때문에 못 온다라든지 해서 그 소득 안정장치에 포함될 때 그걸 발표를 할 때 기초농산물 수매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이것이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 그걸 채택을 하든 못 하든 간에 만약에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채택을 못 한다라면은 이러한 WTO 규정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어떤 보조 제한 때문에 못 온다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재정 한계상 못 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소득 안정장치를 정말 진지하고 능동적으로 검토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직불제 문제 가지고 그동안 작년에도 많은 그 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생산비를 반영한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 직불제의 어떤 그 개선 보완 장치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자꾸 제지를 안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